소장님,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가 좀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을 때린 초등학생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흔히 문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정서장애 아이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보셨고, 또 실제로 변화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ABA 기반으로 접근한 소장님의 어떤 교수 방법도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이 중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자체의 어떤 좀 한국과는 다른 어떤 시스템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한 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미국에서는 제가 일단 캘리포니아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문제행동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기관에 이제 제가 받았던 기관은 이제 CPI라는 기관이에요. CPI는 Crisis Prevention Institute 해서 위기관리 뭐 예방 기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2박 3일 매년 이제 2박 3일에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문제행동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CPI 말고 몇 개 단체가 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지금 기관은 CPI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서 이 CPI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도입을 하고 있고,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 중에 이제 좀 저렴한, 기관을 쓰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골자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아야지만 문제행동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CPI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CPI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CPI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LA로 가서 이제 일주일간 이제 막 트레이닝을 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가르치는데, 이 위기행동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체적인 중재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CPI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 아이들의 위기 행동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텝이나 어른들의 대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부모님들께 강의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다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짜증이나 화단계일 때는 선생님이 supportive, 지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아이가 방어적인 자세를 보일 때는,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일 때는 directive,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세 번째가 바로 위기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physical intervention, 그 신체적인 중재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가 tension reduction,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에서는 스텝이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자, 이 개요도 이 CPI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CPI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중재에 있어서도 만약에 아이가 물었을 때, 아이가 뭐 옷깃을 잡았을 때,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뒤에서 잡았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가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train이에요. restrain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건은 있습니다. restrain을 할 때는, 제압을 할 때는 조건은 뭐냐면은 3인 이상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2인 이상이 restrain을 하게 돼요. 제압을 하게 되고, 자,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들은 뭐냐면 아이에게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이 상황에서만 써요. 이런 조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PI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위기행동, 문제행동이 있는 친구들을 중재할 수가 있죠. 이게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문제아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정서행동장애 타이틀이 다 붙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번에 사실 사건이 난 친구도 정서행동장애라고 제가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수반에 가서 수업도 듣는 친구라고 봤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소위
이제 문제아라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정서장애라는 이제 사이콜로지스트가 이런 진단을 내리고 특수교육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ABA를 적용하고 PBS 시스템을 입혀서 아이들을 중재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정서장애 사실 반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정서장애 반에서 좀 더 힘들어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카운티 단위로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특수학교가요, 발달장애가 아니라 이런 정서장애 아이들만을 위한 특수학교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카운티 레벨에서도 안 되면은 사립학교로 가게 되고, 그 사립학교에서도 안 되면 이제 오는데, 제가 한번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일했던 학교는 항상 마지막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갈 데 없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였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쫓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학교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서장애 친구들을 제가 한 교실을 운영을 한번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PI가 이 정서장애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정서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런 막대기나 쇠파이프 같은 거 찾으러 다녀요. 실제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유리창을 부시거나 자동차를 부시려고 하거나 그걸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I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고,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위협을 보이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을 할 때는 저희가 제압을 실제로 실시를 했죠. 조건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3인 이상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은 3인이고, 이 중에 가장 슈퍼바이저급들이 이제 결정을 보통 하게 돼요. 자, 어떤 CPI에서 어떤 제압을 하겠다. 제압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제압을 하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제압을 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어쨌든 완화시키는, 아까 그랬죠? 우리가 4가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긴장 완화되는 단계 있어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끌고 가서 다시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를 다시 중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CPI가 무조건 위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압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저는 항상 제가 문제 행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문제 행동은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실 강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아요. 문제 행동이 그래서 사실 이런 제압하는 과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CPI를 쓰는 방법들도 이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는 경험이 있으면 이게 강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알고요. 이 때리는 행동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강화를 받으면.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물로의 차단, 소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제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을. 그래서 때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행동을 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이제 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막 거기 정서행동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행동계약서 같은 거 다 쓰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위반했는지 레벨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니까 레벨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반성문도 쓰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화를 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서행동 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정서행동 장애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특수교사로 완전히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일반 교사한테 또 완전히 있는, 뭐 이런, 어찌 보면 지금 과도기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쨌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적인 것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훈련이나 예방, 사실 이 CPI는요, 선생님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양쪽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아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요. 이거는 이제 정서장애 떠나서 발달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때리면 맞아라.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도 방어를 하게 되고, 어찌됐든 이거를 막는 과정에서 제압 비슷하게 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손을 잡는다는 게 제압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제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기도 하고요. 멍이 들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 거예요. 선생님들 다 알 거고요. 어머님들도 다 알 겁니다. 근데요. 어떠한 아이를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없어요. 때리면 맞아라. 이게 왜 나오냐면은 어설프게 선생님이 잡았다가는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신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미국에서 CPI 같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고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3인 이상이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이제 제압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트레이닝 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아이들도 안전하고 선생님도 안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있고 사건, 사고가 계속 나타나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히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가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 상황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경험을 하면서 당연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저도 많이 맞았었고 제가 사실 뭐 이제 뇌진탕도 당하고 갈비뼈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뇌진탕은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 이런 이제 행동을 중재하다가 뭐 발생했지만 제 갈비뼈는 정서행동장애 아이한테 맞은 거예요. 이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이제 저도 이게 왜 다쳤냐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 아이가 교실에서 싸움이 났어요. 얘가 이제 또 뭐 정서장애반이었어요. 막 엄마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되고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공격성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는데 그래도 중재를 되게 많이 시켜놓은 아이였어요. 포인 레벨 시스템으로 중재가 많이 되었던 아이였는데 저하고도 굉장히 라포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손을 벌려서 참아. 이름을 제가 순간 말할 뻔했는데 참아. 괜찮아 이야. 참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 너 안 비키면 내가 너무 화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화가 이제 막 이성을 잃는 단계였어요. 내가 참아, 너 할 수 있어. 참아 했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제 여기 갈비뼈를 딱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갔죠. 근데 때리고 나서 제가 이제 쓰러졌고 숨을 못 쉬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와 저를 분리시켰죠, 당연히.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아이는 이제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도 보였고, 나중에 당연히 저한테 사과도 했고. 자,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때리면은 때리는 걸로 끝나는 친구였어요. 자기 동생도 때리고, 부모도 때리고, 선생님도 때리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정도까지 중재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듯 선생님들이 정서장애 아이들한테 맞는 건 되게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스템이 존재했었고, 그 아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지지도 필요하고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